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객과 화물의 성장세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객 부분의 호실적 기대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화물 특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이 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객과 화물본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총 정리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이런 매출 비율을 본다고 하시면 여객 부분이 약 62%고 화물 부분이 26%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부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먼저 여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큰 폭으로 여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엔데믹 기조가 많이 퍼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어글렸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여행객이 큰 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회복을 했지만 현재는 공급적인 문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잉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객수 증가율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도 이런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은 제한적인데 제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항공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요. 실상으로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비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행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한항공의 호실적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대한항공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화물 부분입니다. 이 화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매출 비율이 큰 부분도 있지만 화물 부분의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최근에 화물송 실적이 늘어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반도체의 호황 덕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직구 업체들 이런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호재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저희가 전년 동월 대비인 23년 5월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각각 이게 26만 그리고 21만으로 25.7%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16%나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화물송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화물 특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서 수출 117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민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항공으로 이렇게 배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항공 화물 쪽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중국발 전자상거래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국발 물량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했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요, 지난 1분기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 108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나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다운체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근거로 삼아서 향후에 대한항공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항공의 실적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최근의 급등에 따른 대응 전략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대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세를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단기점 고점 부분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계속해서 여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객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물적인 특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이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계속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기적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위한 합병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전략들 함께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주의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매크로적인 변수에 좀 덜 민감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유가 이 유가의 가격 추이와 많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측면에서도 금리나 기대감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되는 항공유의 결제 비용이라던가 비행기 리스 구매 비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함께 그어본 이 라인선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한항공의 향후 긍정적인 여객과 화물의 전망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